리마인드 6회차입니다. 리마인드 6회차. 아이고, 보시면. 과제를 집에서 해와야죠. 여기서 하면 어떡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6회차. 1번 보시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A 있고 B 있는데 전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죠. 여기도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B차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원소의 합은 B차집합 A 어디요? 여기요. 여기에 원소의 합의 6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원소의 합을 K라고 놓으면 B차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원소의 합은 6K가 되는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K면 나머지 부분의 합은 6K. 그럼 전체를 다 더하면 몇 K라는 거예요? 7K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전체 원소는 모두 나와 있어요. 1, 2, 4, 8, 16, 32. 6개밖에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뭐예요?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6개밖에 안 되니까 직접 더하셔도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으로 생각해보죠. 공비 빼기 1분의 초항하고 공비에 더해진 항의 개수제곱 빼기 1이에요. 이건 1이니까 됐고요. 2의 6제곱 얼마예요? 64죠? 1 빼면 63이에요. 나와 있는 전체 원소의 합이 63인데 문제에서 K, 6K, 즉 7K가 63이란 이야기니까 K는 사실 9란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의 원소의 합은 9고요. 나머지 부분의 원소의 합은 얼마라는 거예요? 63이라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래요. 근데 전체 원소 6개니까 여기 바깥 부분에 1개의 원소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죠.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원소 하나, 여기는 합이 9예요. 그럼 나와 있는 친구들 중에 합해서 9 되는 건 두 친구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1, 2, 4, 8, 16, 32 중에 더해서 9 되는 친구 누구랑 누구를 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하고 8을 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건 집합 A의 원소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에는 큰 원소가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작은 원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럼 큰 원소 1개가 이 바깥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서 제일 큰 원소인 32가 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친구들인 2, 4, 16은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디에 있든 A에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2, 4, 16이 A의 원소의 합의 최소가 될 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안 어렵죠? 이걸 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설계하시는 게 이 문제의 메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조건으로 K, 6K로 만들어서 전체 합과 연갈시키는 거고요. 다현님 손이 왜 그래요? 애들 때렸어요? 오셨어요? 핸드폰 제출하시고. 아, 이렇게 막았어요. 탁 때리는데 이렇게. 왜 좁은 데 가서 그러고 쓱 앉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잘했어요. 근데 학원은 나왔네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남아서 하고 가면 됩니다. 괜찮아요. 앉아있으면 빈혈 안 와요. 왜 못 남아요? 안 돼요. 주말에 천호랐기 때문에 수행을 못한 겁니다. 안 놀았는데도 수행을 못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전에 내준 건데 미루다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수행 대충 하셔도 됩니다, 중등은.
중등은 대충 해도 돼요. 본인이 특목고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대충 하셔도 되고요. 특목고를 갈 거면 뭐 열심히 하시는 게 맞는데 특목고를 가실 분들이 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목고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했는데 된다 정도예요. 특목고를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개 열심히 해야지 겨우 A를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다른 것도 다 하면 예? 그 또 인중 밑에서 나는 냄새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나요. 아니에요. 무슨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요. 우리 학원 맨날 청소하는데. 아, 예, 청소해요. 너 이렇게 인중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따로 맡아보세요. 인중에서 나는 냄새. 미친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논리를 따져서 푸는 문제죠. 재밌는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자연수에 두 부분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A는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건 A, B, C, D인 거고요. A, B, C, D 대소관계 모르는데 그냥 이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어차피 대소관계 모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라는 거예요? 21이다. 그리고 A, B, C, D는 자연수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하셔야죠. B는 원소가 어떻게 생겼대요? X 더하기 K 형태로 생겼다고 되어 있고요. K는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변수가 아니에요. 고정된 값인데 얼마인지 모르는 K라고 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X에 대한 설명을 바 다음에 썼죠. X는 누구의 원소래요? A의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지금 이야기로 놓고 보면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얘들아?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구조라면 A, B, C, D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X는 A의 원소라고 그랬는데 A의 원소를 A, B, C, D로 설정했으니까. 그럼 B의 원소는 들어온 친구의 K를 더해서 내보내기로 했으니까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조건 보시면 A 교집합 B가 4랑 6이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까요? A 해서 요렇게 되어 있고 B 근데 4,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A, B, C, D 중에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4고 누가 6인지 모르겠으니까 부등호 같았던 걸 제거하고요. 그냥 A랑 B가 4랑 6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남은 건 여기 CD가 남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이 네 친구 중에 누가 왔나는 몰라요, 현재. K를 더했을 때 누가 4고 누가 6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개만 있다고 개념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조건을 표현했고요. A 합집합 P의 원소의 합이 40이래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더했는데 얼마가 나왔다고요? 40이 나왔대요. 근데 이거의 합은 무조건 얼마예요? A, B, C, D니까 이건 사실 21이죠. 그럼 이쪽에 있는 두 친구의 합이 얼마여야 전체 합이 40이 돼요? 19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4랑 6이 알고 있으니까 B의 원소의 합은 4 더하기 6 더하기 각각은 모르지만 두 개 합쳐서 19. 그럼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29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뭐라고요? A, B, C, D의 합이 21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1이니까 21 더하기 4K가 얼마? 29. K는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죠. 됐죠? K는 2 나왔어요. 그럼 K는 2 나와서 이렇게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2를 더해서 나왔다 얘기가 돼서 A가 아까 얼마로 설정하기로 했어요? 4랑 6으로 설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4 더하기 2, 6 나왔고요. 6 더하기 2, 8이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의 4랑 6이 여기 있어야 돼요. 6은 여기 있네요. 여기에 분명히 4가 있는데 이 4는 땡땡땡 더하기 2 해서 4가 나온 거잖아요. C 더하기 2 해서 4가 나왔죠. 그러니까 C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은 이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4, 6, 2, D를 더해서 21이 되면 이렇게 더하면 12. 그럼 얘가 9가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사실 얼마? 11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A, B, C, D를 모두 구했습니다. 원소의 곱은 저 4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뭐 공식 같은 거 없는 거죠. 그냥 따져서 논리 관계를 따져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왔군요. 자, 전체 집합 U는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 A, B가 교집합은 1개고 합집합은 3개래요. 그걸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는 경우의 수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구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A, B 있고요. 여기 1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합쳐서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몇 개니까? 전체 개수는 5개니까요. 남은 여기에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먼저 개수가 정확히 정해진 친구들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바깥에 있을 2개. 바깥에 있을 2개는 원소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1, 2를 뽑나 2, 2를 뽑나 똑같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으로 했습니다. 그게 요 바깥에 있는 친구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 남아있어요? 지금 3개 남아있죠? 그 3개 중에 가운데 갈 친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3개 중에 1개를 뽑아서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2 친구 있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1, 2랑 여기에 4가 뽑혔다고 생각하면 지금 3하고 5가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 3, 5를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여기나 여기에 나눠서 넣어야 됩니다. 3, 5 넣어도 되고요. 3, 5 넣어도 되고요. 3, 5 넣어도 되고 5, 3 넣어도 되는 거예요. 합집합의 개수만 맞으면 되니까. 그럼 방금 전처럼 그냥 4개밖에 안 되니까 셋이어도 되는데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라고 생각해서 선택지 2개. 5도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라고 생각해서 선택지 2개 해서 4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A, B의 순서상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안 됐나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3번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배치되냐가 결국 A와 B의 순서상이 되는 거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4번도 아주 재밌는 문제였어요. 4번 안 읽어봤군요. 읽어보는 시간을 30초 정도 드리도록 하죠. 이거 지우고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뭘 의미하고 있나에 대해서. 이거 특히 부등호에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가 아야? 자, AK는 여러분 힘내서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중등 생활이 얼마 안 남았어요. 특목고 가셔야 된다고 목표하시는 분들은 남은 중등 생활 꼭 잘 마무리하시고요. 솔직히 특목고 갈 생각 없고 본인 일반고 가서 짱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짱 먹는다는 표현 너무 할아버지 같네요. 일반고 가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학교 공부보다는 선행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공부 있죠. 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지금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보면 노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약간 맛이 간 것처럼 마치 중학교 3학년이 끝나면 고등학교를 안 갈 것처럼 이렇게 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놀아도 됩니다. 놀아도 되는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학 안 가고 싶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가는데 아무 데나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명확하진 않아도 좋은 대학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애들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지 않아서 옛날보다 가기 쉬워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들은 다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 본인이 대학만 가면 된다라고 하시면 열심히 할 필요 없는데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려면 1등급은 나오셔야 돼요. 1등급은 나오셔야 되고 수능 봤었을 때 수학이 적어도 2등급은 돼야 됩니다. 10%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10%면 여러분 한 반에 몇 명이죠? 30명이에요? 30명, 35명 뭐 이 사이죠? 그러면 한 반에서 3등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모든 과목을. 한 과목이 아니고 모든 과목을 그 정도 선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좀 많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개빡세게 하셔야 되고요. 빡세게 해서 그런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나면 생각보다 이렇게 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자리를 유지하는 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처음에 그 자리를 못 들어갔는데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개빡세게 하세요. 알겠죠? 제인 씨, 대통령님, 네네네.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기유발을 해드리는 이야기죠.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열심히 해서 어려운 거 고민하고 많이 풀고 이런 게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이 정도 힘을 들이지 않고 그만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참고 한 사이클만 좀 버티세요. 그러면 내년에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훨씬 덜 힘들 겁니다. 안 힘들 순 없고요. 덜 힘들 거예요. 알겠죠? 자, 힘내서 합시다. 재밌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이따 3교시에 해드릴게요. 아, 왜? 재밌는 이야기 뭐가 듣고 싶어? 독서 모임 이번 주에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자, AK는 X 바라고 되어 있어요. AK 원소가 뭐라고요? X라는 형태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 다음에 있는데, 요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랑 관계없이. 이렇게 나온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야 돼요? 범위 이야기인데 K에서 왼쪽으로 한 칸, K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같대요.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폭이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2란 이야기죠. 그리고 K 값에 따라 이 폭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친구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X가 뭐래요? 실수래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몇 개의 원소가 있나요? 무한히 많은 거죠. 범위 안에 실수의 개수는 무수히 많으니까요. 자,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K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 이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K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얼마만 들어올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9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A1은 뭐예요? K에 잃는 거죠.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1 있어요. 근데 1에서 한 칸 뒤로 0, 1에서 한 칸 앞으로 2 해서 0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0 들어가고요. 2 들어가요. 됐습니까? 이게 A1이 되는 겁니다. 그럼 A2는 뭐가 되는 거예요? K에다 2 집어넣어서 2를 기준으로 하나 적게 하나 많게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1 들어가고요. 3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A3는 3을 기준으로 하나 적게 하나 많게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4 들어가고요. 2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세 친구가 모두 겹치는 곳은 2밖에 없네요. 맞죠? 여기 1점 몇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친구는 겹치지만 세 번째 친구는 안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건 2가 맞습니다. 그냥 내용을 해석하는 것뿐이죠.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9 이하의 두 자연수 LM에 대해서 L-M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 우리 한 글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 한 글자. 맞춘 사람. 레몬. 자,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 한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차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이건 두 수의 차가 2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수의 차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한 수가 5라면 다른 수가 될 수 있는 건 3, 4, 6, 7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재주 부리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L과 M은 서로 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로 여기 L이 있으면 L에서 한 칸 더 간 친구랑 두 칸 더 간 친구 중에서 하나가 M인 거, 또는 L에서 한 칸 뒤로 간 친구랑
두 칸 뒤로 간 친구 중에서 하나가 M인 거예요. 그럼 M은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L이 여기 있을 때 A, L을 구해본다면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죠. 요거랑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L 더하기 2가 M이라고 가정한다면 A, M은 여기를 기점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앞으로 해서 요렇게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서로 소인가요? 서로 소가 아닌가요? 집합에서 서로 소가 뭔가요? 겹치는 거.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게 서로 소입니다. 그럼 수에서 서로 소는 뭔가요? 공통인 약수가 1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서로 소라고 합니다. 자, 집합에서 서로 소니까 얘랑 얘가 안 겹쳐야 돼요. 근데 지금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그럼 M이 이쪽에 온다고 생각해도 겹치죠. 이쪽에 온다고 생각해도 겹치죠. 여기 온다고 생각해도 어쨌든 겹치는 게 있죠. 그럼 이 두 친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두 친구는 서로소가 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 서로소가 아니다. 맞는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제예요. 공식 같은 거 몰라도 되는 거. 그죠?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제인 씨,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덥지 않습니까? 여기 살짝 더운 것 같은데요? 그죠? 에어컨을 좀 시게 틀어야겠네요. 얘들아, 그만 자요, 그만 자. 오자마자 왜 잡니까? 응? 대통령 그만 두셨는데 아직도 정상에 남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말 동안에 선생님 무슨 재밌는 일이 있나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어머님하고 아버지랑 식사한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너 방금 되게 돼지 같았어요. 아니요. 그 먹을 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약간 돼지 같았어요. 아니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거 너무 쉬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쉬더라고요. 자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코스트코요. 네, 코스트코에 가면 있습니다.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자, 디귿. 모든 AK와 서로소가 아니고 K에 들어갈 수 있는 거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요. 그래서 A1, A2, A3에서 A9까지와 서로소가 아니고 겹치고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1이라는 건 1을 중심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앞으로 해서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으면 A2는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요. A3는 이만큼, A4는 요만큼, 5 이만큼, 6,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A1에서부터 A9까지를 표현한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들의 모든 친구들과 서로소가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A1의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적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적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많이 겹치는 쪽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저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 2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2를 가지고 있으면 A1하고 서로소가 아니고 A2랑도 서로소가 아니고 A3랑도 서로소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럼 A1, 2, 3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 A4가 지금 현재 이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소죠.
그럼 A4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친구 중에 많이 겹치는 친구를 가져오려면 5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럼 5를 가져오면 4랑도 서로소가 아니고 5랑도 서로소가 아니고 6이랑도 서로소가 아니죠. 그죠? 그럼 2랑 5가 있으면 A1부터 A6까지랑 서로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7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 가져와야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7하고 요 겹치잖아요. 8하고도 겹치고요. 9하고도 겹치네요. 원소 몇 개만 가져오면 되겠어요? 3개만 가져오면 되겠죠. 2랑 5랑 8만 가져오면 최소로 가져올 수 있으면서 서로소가 아니게 겹치게 되는 겁니다. 자, 5번하고 6번 풀 거거든요. 혹시 5번하고 6번 답지 보셨나요? 답지 안 봤어요? 답지를 보면 개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네, 개 조그맣게 적혀 있어서 5번하고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크게 뽑아놨거든요. 크게 뽑아놨는데도 개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6번이 개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개소리 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5번하고 6번 이렇게 개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6번은 더 조그맣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는 거 잘 보세요. 알겠죠? 네, 잘 보세요. 이거 여기 그 해오긴 해왔는데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설명을 잘 보세요. 사실 5번은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6번이 시끄러워요. 자, 6번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맞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해놓고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그러니까 상처받는 얼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번하고 6번 할 거고요. 5번은 사실상 노가다인데, 노가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내용으로 어떤 내용 하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찾아내기 전까지는 약간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애매하죠? y는 3분의 4x래요. 정수도 아니고 애매하게 3분의 4x래요. 3분의 4x. 그러면 3분의 4x를 대충 그려보면 x축 3, y축 4. 그 다음에 x축 마이너스 3, y축 마이너스 4에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입니다. y는 3분의 4x, 즉 4x 마이너스 3y는 0이에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고정이에요. 한 친구는 고정인데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럼 요거 그림 그리기 전에 요거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느낌 와야 되는 거 있죠? x축과 접합니다. x축과 접하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랑의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a의 원소는 이거는 한 번만 할 거예요. x, y 좌표인데 이 좌표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3분의 4x 즉 여기 위에 점이면서 여기에 이고라고 적혀 있죠. 이고 원에 대한 점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점은 직선 위의 점이면서 원 위의 점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무엇을 구한다? 교점을 구한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얘랑 얘가 몇 군데서 만나나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셔야겠죠. 대충 그리면 안 되겠죠. 대충 그리면 안 돼서 판단을 하시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럼 루트 제곱제곱해요. 이제 이게 쓰이네요. 4, 3이니까 여기가 25,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 대입해요. 대입하면 마팔, 대입하면 뿔3. 얼마예요? 5분의 5. 1이네요. 반지름하고 같네요. 그러면 y는 3분의 4x랑 이 원은 어떻게 된다? 접한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거랑 상관없이 x축과도 접한다. 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요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교점 한 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b는 똑같아요. y는 3분의 4x 여기 위에 있으면서 b는 뭐라고 나왔냐면 바로 중심하고 반지름으로 갈게요. a 플러스 1, b, b가 아니죠. a고요. 반지름이 a인 원입니다. 그 다음에 b도 b 플러스 1, b고요. 반지름이 b인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지만 여기까지 좀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어오는 값이 a 플러스 1인데 나오는 값이 a. 들어온 값이 b 플러스 1인데 나오는 값이 b. 들어오는 값보다 얼마 작은 값이 나오고 있나요? 1이 작은 값이 나오고 있죠. 그럼 사실
이 친구는 어디 위에 점이냐면 y는 들어오는 값에 1을 뺀 값을 내보내는 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1 위에 어떤 점 a 플러스 1, 어떤 점 b 플러스 1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집어넣었을 때 원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반지름은 요거 같은 걸 보니까 누구랑 접한다? 반지름이 요 y좌표랑 같으니까 x축하고 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하고 접하는 원이라고요. 또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 그럼 우리 a 플러스 1 하고 b 플러스 1의 대소관계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 친구들은 2보다 크거나 같네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x 플러스 1 그림 그리면 x 마이너스 1 미안해요. x 마이너스 1 그림 마이너스 1, 1 하고 기울기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a 플러스 1, 즉 중심의 x좌표가 될 수 있는 건 2 이후부터니까 여기에 2가 있죠? 그럼 여기 어딘가 이후부터 a랑 그리고 그거보다 오른쪽에 a 플러스 1하고 그거보다 오른쪽에 b 플러스 1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들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요? x축에 접해야 된다고요. 저건 잘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직선 y는 3분의 4x랑 여기 위에 점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4개 있는 게 기본적인 내용일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요? 3개죠. 3개인데 얘랑은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의 구조상 이런 구조기 때문에 원을 이렇게 했는데 여점하고는 절대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무조건 한 개를 가져가 버렸네요. 그럼 B랑 C의 원소의 개수를 합쳤더니 교점의 개수를 합쳤더니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예요. 2개면 이런 일반적인 그림이면 안 되겠죠. 그럼 점의 개수를 줄이려고 보니까 이 둘을 겹치게 해버릴게요. 그러면 뭐 계산은 나중에 할 거고 이렇게랑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그래도 3개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몇 개인데? 2개인데. 그럼 이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지금 전제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2점에서 만난다였어요. 그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연히도 이게 나중에 가서 안 만나거나 혹은 여기서 2점 만나는 거 아니면 한 점 만나는데 접하는데 이 점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접하면서 접하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모든 이야기들 다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접하냐 접하지 않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자 만나지 않냐. D와 R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보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유되냐 안 되냐는 2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와 이 친구 사이의 관계를 좀 따져볼게요. 됐죠? D에 대한 내용을 따질 겁니다. A에 대한 내용이니까 DA라고 할게요. DA는 루트하고 제곱의 합이고 루트 C였으니까 아까부터 계속 나왔네요. 5죠.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대입해요. 그러면 4 괄호치고 A 더하기 1 빼기 3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얘는 5분의 이거 얼마예요? A 플러스 4예요. 됐습니까? 원래는 절대값인데 A가 뭐였어요? 1보다 큰 수였죠? 그럼 거기다 4 더하면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벗겼어요. A 더하기 4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걸 5로 나눴으니까 이 친구는 뭐보다? 그렇지 않나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요. 이 친구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죠.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고 아닌가? 맞지 않나요? 맞죠? 네, 이렇게 되고요. 요걸 A랑 좀 비교를 할게요. 반지름이 A니까. 그죠? 그래서 얘랑 누구의 대소관계를 따질 거냐면 A의 대소관계를 따질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4는 하고 요렇게 하면 5A.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넘기면 4A랑 4죠. 4A랑 4 중에 그럼 A랑 1 중에 누가 크거나 같았죠? 주어진 조건으로 이게 크거나 같았죠? 그럼 이게 크거나 같고 이게 크거나 같고 이게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A랑 반지름 중에
반지름 중에 누가 더 크다고요? 반지름이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교점이 빵개 될 수 있나요? 없죠. 몇 개나 몇 개예요? 한 개나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한 개나 두 개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도 똑같아요. A 자리에 B를 썼을 뿐이지 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D, B를 구해보면 5분의 절대값 4, B 플러스 1 빼기 3B 해서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5분의 B 더하기 4가 나고요. 반지름도 B로 똑같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B 이렇게 해서 B 플러스 4, 5B 그리고 넘기면 4B, 4 해서 B가 1 하면 B는 1보다 크죠?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크죠? 그럼 얘는 B,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무조건 더 커요. 같은 것도 아니고 커요. 그럼 얘는 교점이 무조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럼 아까 교점 두 개면 아무리 겹친다고 해도 세 개밖에 안 됐죠. 그럼 이거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교점 한 개고 그 한 개를 얘네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해서 교점이 한 개 있는데 두 번째 원이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접하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내시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계산을 일일이 다 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별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얘가 처음 이 원이 접하게 하는 건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쉽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거 중심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여기 둘 하나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칭인 구조로 돼요. 아니면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D는 R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럼 연립을 해서 이 원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원방을 구하신 다음에 연립을 해서 요 점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점 찾으신 다음에 이 원식에 넣어서 B의 값을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이 분수인 계산, 거지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썩 좋아하지 않는 문제가 된 거예요. 됐죠?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산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6번 해야 돼요. 근데 6번 힘든데.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어서 안 하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계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절대값 이야기 나와 있어요. 6번. 6번 보시면 절대값 이야기 나와 있는데 둘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랑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로 되어 있어요. 2차 그래프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절대값 씌우기 전에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죠? 이렇게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맞죠? 그러면 X축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우리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맞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역시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맞죠? 그럼 X축이 있으니까 1은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이 물론 이 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하나, 둘은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도 꼭지점의 X좌표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겁니다. 됐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맞아요. 요 성질을 활용을 해서요. 문제에 X는 절대값 씌운 다음 fx의 절대값 씌워서 1과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최대 몇 개? 이 그림처럼 4개. 그럼 최소는 몇 개예요? 0개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이게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돼서 0개가 될 수도 있어요. 0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이야기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다면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4개나 3개나 혹은 이렇게 말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2개만 있을 수도 있겠죠.
두 개나 한 개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빵개도 아까 이야기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빵개나 한 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빵개나 한 개는 절대값 씌워도 안 씌워도 똑같잖아요. 그죠? 의미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값을 굳이 씌울 필요가 없는 친구들인데 씌웠다고 나왔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랑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씌워서 뒤집으면 똑같아요. 절대값 씌워서 뒤집으면 최고차에게 음수인 친구 뒤집어서 모양 나오면 이 모양은 똑같이 나오니까 이 개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x와 y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즉 두 친구의 교점을 찾아봤는데 우린 요거와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원소인데 그 원소들의 교집합을 찾아봤더니 원소의 개수가 3개. 그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봤더니 4개래요. 됐죠? 그럼 x 있고 y 있는데 요 이야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원소의 개수가 여기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4개 있으면 여기 1개 있고 여기 빵개 있지 여기 빵개 있고 여기 1개 있는 거예요. 됐죠? 어떤 거든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x는 지금 교점이 몇 개라는 거예요? 4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교점이 몇 개라는 거예요? 3개라는 거죠. 그럼 둘 다 4개는 안 돼요. 둘 다 4개는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3개가 이 친구랑 공유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4개짜리보다는 3개짜리가 특수한 케이스예요. 4개는 이렇게 높아도 되잖아요. 그죠? 낮아도 되고. 근데 3개짜리는 정확히 접하는 순간밖에 없죠. 그러니까 3개 중심으로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요. 3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x축이고 그다음에 요게 1이에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 결과물이 누가 누군지 몰라도 절대값 씌운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 둘, 3개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그 3개인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하나, 둘의 길이가 같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x좌표를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k, 요 길이를 k라고 놔서요. 여기는 알파 더하기 k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개의 합이 뭐가 된다고요? 문제 나왔어요. 나조건. x교집합 y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다? 3. 그래서 하나, 둘, 셋을 더해서 3이니까 3알파는 3. 알파가 얼마라는 거 나왔어요? 1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됐죠? 이거 사실은 등차 수열의 합 혹은 등차 중앙에 관련된 내용하고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고요? 1인 거예요. 1인 겁니다. 그래서 접하는 친구는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 4개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4개가 이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4개의 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가지고 있으면서 4개. 그럼 하나의 점이 또 다른 하나의 점이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이야기로 그 4개가 있어도 꼭지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조를 띄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하나, 둘, 셋의 간격이 같죠? 간격이 같죠? 근데 지금 요렇게랑 요렇게 간격 같아야 되고 이렇게랑 이렇게가 간격이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의 간격이 같아야 된다고요.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지금 뭘로 놨냐면 한 간격을 K라고 놨어요. 그럼 이 간격도 얼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K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이 간격도 얼마여야 돼요? K여야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세 점이 하나, 둘, 셋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 간격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인데 사실 이렇게 절반이죠. 그럼 여기를 2분의 1K, 그럼 여기는 K니까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2배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리면
K만큼 떨어진 친구, 2분의 1 K만큼 떨어진 친구, 그 다음에 하나, 둘 해서 여기 K만큼 떨어진 친구, 여기를 만나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이 간격이 모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같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가 이 친구의 이 세 점이 되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조건에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8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합집합이면 하나, 둘, 셋에 누군가 하나를 더한 거죠.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하나, 둘, 셋에 얘를 더한 거고요. 요 그림이라면 하나, 둘, 셋에 얘를 더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합은 문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3이라고 나왔죠. 근데 네 번째까지 더했더니 8이 나왔대요. 그럼 네 번째 친구는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 1이 여기 있었죠? 1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5가 오는 거 돼요.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별이라서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5가 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일 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5. 근데 하나, 둘, 셋이 같은 길이어야 되잖아요. 두 개에 해당하는 간격이 4니까 이 두 번째 친구는 1과 5의 가운데인 3이 될 거고요. 간격이 2씩인 거죠? 그럼 뒤로 2 가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 1, 3 그리고 여기에 하나 5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생각을 해내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인 F2와 F-1 중에 F-1이 크다로 이 친구가 Y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X여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따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교점 3개, 4개는 마일 1, 3, 5라는 걸 찾아내는 게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죠. 아니요. 잘생기셨어요. 키 크고 되게 잘생기셨는데 머리 길었어요. 그래서 맨날 머리를 이렇게 넘기시면서 다니셨었어요. 어쨌든 그러신 선생님이셨는데 별명이 사이코였었고 아마 전에 한번 얘기했었을 텐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혼낼 때 잠깐만 나와보세요. 혼낼 때 나와보세요. 이렇게 시켰어요. 진짜로. 자, 손 이렇게 하세요. 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 잡고 빡 밀어요. 그러면 남자애들이니까 이제 장난치는 거니까 빡 하면 문에 가서 부딪힌 다음에 이러고 쓰러집니다. 그럼 만족스러움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던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여학생들은 크게 안 혼내셨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좀 싫어했습니다. 아니면 원래 미술하는 분들이 약간 특이하세요. 음악이나 미술 하시는 분들은 좀 특이하십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람들이 잘해요. 선생님 친구 중에도 글 쓰는 친구 있거든요. 글 쓰는 친구 있는데 특이해요. 글 쓰는 놈 있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동화 같은 거 써요. 동화 같은 거 쓰는데 얘랑 평소에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는데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다. 이 친구랑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만나고 일요일도 만났거든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근데 토요일 날 만나서 족발을 먹었어요. 저희 사주세요. 의식의 흐름이 왜 그런 식으로 갑니까? 네. 돼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족발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이 친구가. 인생이래. 삶을 바라볼 때 X축, Y축으로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작가한테 필요한 시선은 Z축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삶을 조망하는 형태의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일상하고 다른 게 보인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글로 써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왔었냐면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알려나? 궤도라고 유튜버 있죠? 네. 궤도가 이런 걸 참 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의를 내려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실 선생님도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죠? 그런 논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공부가 뭔지, 잘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해야 돼요. 지식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시험을 잘 보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지식을 늘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문과든 이과든 이런 정의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관점으로 그 문제들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그 친구랑 나눌 때 그냥 대충 쓱 넘어가지 말고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글을 쓸 수 있어요.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선생님 친구는 약간 이상한 새끼긴 하지만 동화를 씁니다. 그래서 얘가 왜 동화를 쓸까 생각해 봤는데 동화는 동화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보고 더 큰 감동이나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동화 같은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 친구 글 쓴 거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선생님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뭔가를 한다. 당연히 그러잖아. 원래 그러지.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하고 나름의 결론을 내고 그리고 실제 그런지도 찾아보는 것까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게 많아지고요. 이야기할 게 많아질 거예요. 됐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주말에 술 먹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술만 먹지 않아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지식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아메리카노예요. 그럼 뭘 아니, 선생님 간혹가다 다른 거 마실 때도 있어요. 요구르트 무슨 프로틴인가 뭐 그래가지고 요구르트 가른 거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건 맛있죠. 그리고 이걸 먹으면 약간 그게 돼요.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다가 카페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기분이 납니다. 근데 또 쓴 맛이 있어요. 쓴 맛이 있어요. 쓴 맛.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 입맛이 변해요. 진짜요. 어릴 때 맛있던 게 나이 먹으면 맛있지 않고 반대로 어릴 때 싫어했던 게 나이 먹으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어릴 때 파 안 먹었어요. 파. 여러분 나이 정도까지만 해도 파가 눈으로 보이는 건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런 거나 아니면 회도 잘 안 먹었어요. 어릴 때. 회도 잘 안 먹었는데 먹고요. 나이 먹으니까 홍어회도 먹어요. 홍어회도 먹고 어릴 때 매운 거 못 먹었어요. 매운 걸 진짜 극단적으로 못 먹었는데 요즘은 웬만큼 매운 것까진 먹는데 신라면 매운 거 정도 선이 최대치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불닭볶음면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까르보 불닭 한번 먹었다가 그게 안 매운 거라며. 근데 난 그거 먹고도 너무 매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혀를 막 이렇게 막 이러는 느낌인데 그걸 맛있다고 먹는 게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이 먹으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나중에 그 소개팅 미팅 자리에 가면 있어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에스프레소를 시키세요. 에스프레소 시키면 있어 보입니다. 이건 커피 원액이에요. 커피 원액이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아메리카노는 이거에 물을 탄 거예요. 아니죠. 있어 보이게 스멜 이런 걸 하면 되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먹을 때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 같은 거 가서 이거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여요. 이거를 시키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냥 아메리카노 시키는 거. 이거 시키고 이제 설탕을 타세요. 이거 에스프레소는 무조건 설탕을 타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을 딱 타서 먹고 그러면서 여기 약간 요 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테두리에 설탕을 약간 묻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100이면 99 여자분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에스프레소 쓰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쓴맛에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 겁니다. 쓴맛에 먹어요 라고 하면서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설탕은 처음 나오자마자 뿌리는 거예요. 처음 나오자마자 뿌리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 좋아하니까.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에스프레소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뭐게요? 에스프레소. 맞지 않아요? 익스프레스를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빠르게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설탕 넣은 다음에 이렇게 쫑 마시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한 2에서 3모금 정도로 나눠서 마시면서 이렇게 빨리 먹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어떨 경우에? 여자분이 싫을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빨리 가면 됩니다. 싫을 수도 있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나가면 되잖아요. 왜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나가요?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냥 나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에 물 탄 거 이야기하면서 이거 그 사실은 뭐 요거 먹은 다음에 많이 쓰네요. 그리고 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타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그런 거예요. 웃기는 새끼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그리고 물 타면서 아유 이제 안 쓰네요. 뭐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 선생님 경험상 그 이성분들은 그거를 싫어하세요.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척 하다가 사실 안 그렇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을 했어요 벌써.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야씨 요즘 애들 빠르네요. 네. 내년에 대학 가겠어요. 이 정도 빠르기면. 네. 네네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였어요? 1살 차이였어요. 1살 아래인가요? 위인가요? 위에 1살 위. 예? 여자가 싫다고요? 아 연하 싫다고요? 예, 연하 싫다고요? 야, 아직 이 나이인데 무슨 연상연하를 따지고 있냐? 연하는 싫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흥미진진하군요. 예. 연락을 많이 해서 질렸다. 많이 해서. 선생님 생각에는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연락을 많이 해서 싫었어. 잘생겼는데. 그래요. 그럼 그게 아니죠. 연락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연락이 그렇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관심 있는 이성이 있으면 모해가 아니에요. 모해가 아니고 상대가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해라고 하면 밥 먹어 끝이잖아요. 그런 질문 말고 그런 이야기 말고 상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안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능동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 뭐해가 아니고 상대가 뭐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데 너는 어때? 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밥 먹다가 돈가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너 돈가스 좋아하니? 이런 식의 이야기요. 아니 예시인 것뿐이에요. 예시인 것뿐이고 선생님 먹는 거 이야기하니까 방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거 말고요. 친구들이랑 영화 봤어. 너 혹시 요즘 뭐 있죠? 귀멸의 칼날 봤니? 이런 식의 이야기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주제는 그거 상대에 맞춰야죠. 상대에 맞춰서 뭐 해? 그래서 상대가 뭐 한다 말고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찾는데 일십하지. 아니 보통 대답해주지 않아요? 네가 찾는데 뭐 그런 대답을. 알았어 하고 끝내는 거나 씹는 거나 똑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뭔가 질문거리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대답을 하면 그거에 또 대답을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이야기가 막 티키타카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되고 결국에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호감이 없으면 그 상대한테 딱 하죠. 그럼 무슨 느낌이 이 새끼가 이런 걸 왜 물어보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소개받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거는 주변에 선생님은 찾는 거 글쎄요. 선생님 거의 다 소개받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개받았죠. 주변 친구랑 싸워져 있어. 있죠. 네. 뭐 살다 아니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거. 잘못한
선생님은 잘못 안 합니다. 선생님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선생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틀릴 일을 만들지 않아요. 선생님 틀리는 건 계산하다 실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면요. 선생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즐거운 사람을 만나세요. 즐거운 사람. 본인이 만났을 때 처음에 본인이 만났을 때 즐겁게 느낄 수 있고 플러스로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꾸미고 이 사람 만나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 하면서 뭔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선생님 경험상 오래 못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시면 보통 연애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학생들 너무 얼굴만 좋아하지 마세요. 얼굴만 너무 좋아하신다면 보통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는 경우가 많고요. 남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너무 좋아하시다간 악녀에게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꼭 보시고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부터는 선택이긴 한데 성격만 보시는 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보시고 얼굴도 보시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외모는 최저 기준을 생각해 놓으세요. 최저 기준을 생각해 놓고 그 최저 이상이면 무조건 만나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상형이 이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말고 나는 이거 이상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입이 큰 사람이 좋아. 그러면 입이 크기만 하면 되는 걸 우선 만나시는 거예요. 혹은 나는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이 좋아. 그럼 170 이상이면 우선 다 만나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 라인만 맞춰놓고 이상하시면 되는데 키도 170 넘어야 되고 얼굴도 작아야 되고 몸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짧은 스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안경은 안 써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저만 맞추시고 그거 이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본인도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답게 해줄 수 있는 본인의 노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세요.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느낌이라든지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맞춰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부모 자식 사이로 충분합니다. 이성관계에서는요, 서로 잘해주고 잘해주는 걸 알고 있고 고마워하고 고마움을 받고 이런 건강한 관계 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릴 때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도 많이 훈련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놈 저놈 다 만나보세요. 이놈 저놈 다 만나보고 나는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안 좋구나 이런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세요.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진짜 이 사람이네 싶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잡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헤어지는 거 처음엔 헤어지죠? 죽을 것 같아요. 그 정신적으로 힘든 게 몸에 드러날 정도로 되게 힘듭니다. 헤어졌는데 정말로 몸이 아파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정신적인 쇼크가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지다 보면 그렇게 헤어져도 몸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잠깐만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안 사랑해서 안 슬퍼서가 아니에요. 슬픈데 익숙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막 이 사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까지 좋진 않아요. 죽을 만큼 좋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진 것 뿐이에요.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게 설레임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놈 저놈 많이 만나보시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탐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게 좋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해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뭔데요? 보낼 때마다 막 자기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이러고 막 만약에 그 모해를 자주 보내는데 근데 뭐 제가 만약에 모해를 보내는데 맨날 하는 말이 난 집에서 쉬고 있고 싶으면 뭐 게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잘 찾는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는 나랑 놀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나 놀 때는 놀고 나 한가할 때는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배려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관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주 알찼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일부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써먹을 수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연애를 못 하니까요. 연애를 할 땐 본인이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워크북 보겠습니다. 워크북 23번입니다. 워크북 23번 보시면 은재 잘 잤어요? 선생님 애정에 관련된 아주 소중한 이야기였는데 은채 자고 있었어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를 만족한다. 우리 굉장히 많이 본 친구네요. 자, 이걸 만족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우함수라고 불렀고요. 우함수는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냐면 짝수 차수만 있는 겁니다. 물론 fx를 4차라고 했으니까 ax 4제곱 해가지고 식 정리해서 저걸로 정리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fx는 짝수 차수만 있는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상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함수 fx가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f'2가 얼마? 0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나왔네요. 양수죠? 4차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W자 모양이에요. W자 모양인데 우함수. 어디 대칭이라는 거예요? 어디 대칭이라는 거예요? 우함수면? Y축 대칭이잖아요. Y축 대칭이라는 건 이 그림 구조상 Y축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겠어요? 여기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야지만 좌우 대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높낮이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0이에요. x는 0. 근데 2에서 뭘 가진다고 했어요? 극소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2, 극소값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몇 콤마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겠죠. 그래서 미분에서 0 된 점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0, 땡땡땡인데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C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근이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0, 하나 2예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최고차의 계수 최고차의 계수 얼마 됩니까? 4가 되죠? 그럼 4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요게 얘를 미분했을 때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B값 얼마인지 나오고요. C값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C값은 여기 2, 마이너스 6 넣어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함수라는 걸 가지고 식을 짝수 차수만 남기는 이야기가 중요했었고요. 26번 보겠습니다. 26번 fx는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예요. 그럼 우리 요렇게 좀 해석을 해봅시다. 제인씨? 떠나간 인연 생각하지 말고요. 네, 떠나간 인연을 생각하는 걸 후회라고 하는 겁니다. 차도 후회할 수 있죠. 네, 차도 후회할 수 있죠. 이제 좋은 사람 나올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서 되게 멋지고 잘생긴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대신. 안 돼요. 보지 말아요. 10월달에 엄청 막 좋은 인연이 생긴대요. 올해 10월이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9월까지만 학원 다니고 10월달에 옮기세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이제 딴 데로 옮겨. 그래요. 여기는 그만두고 딴 데로 옮겨요. 알겠죠? 자, 뭘 버립니까? 26번입니다. 26번 이렇게 보시면 23년 3월 고3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를 gx라고 잠시 뒀어요. 그럼 g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요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이 그래프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P값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고등학교 그래프는 움직인다 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몇 차? 몇 차? 3차. 최고차의 계수 양수음수. 그러면 이게 기본이겠죠. 이게 기본이죠. 미분에서 형된 점 하나, 둘인 거예요. 미분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얼마? 0이고요. 얘가 얼마? 2가 되겠네요. 필요하면 y값은 그때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 0은 너무 명확하니까 적을까요? 여기 0,0이네요. 현재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x축 있고요. y축도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있는 친구인데 y축으로 p만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gx입니다. 됐죠? 됐죠? 그럼 이걸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원래 0,0이었던 친구가 0, 몇이 되겠어요? p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p가 양이냐 음이냐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p값에 따라. 근데 식전체의 절대값이었어요. 식전체의 절대값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밑에 있는 거 대칭 이동해서 올려요.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지금처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쯤 있을 수도 있고 여기쯤 있을 수도 있고 여기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x축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뒤집어지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경우는 이건 그대로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뒤집혀서 이런 느낌 정도로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두 번째 친구는요. 옆에다 그릴게요.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엔 계략적으로만 그릴게요. 계략적으로만. 자, 이렇게 x축 있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의 절대값을 씌운다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x축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이제 이 높이 차이는 x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밑에 있는 것만 뒤집어서 올려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x축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니죠.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위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살리고요. 이 친구만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그래프들을 생각한 상태에서 A와 B에서 극대래요. 3차는 기본적으로 극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극대가 두 개래요. 그죠? 그럼 조금 특이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극대가 두 개가 되는 특이한 친구를 찾아야 되고요. 자, 극대 여기 하나 있네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하나 있죠. 그럼 극대 두 개 있는 친구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이거라는 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에서 x축이 이 친구 극대값과 극소값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극대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죠? 근데 FA랑 FB가 같아요. 뒤집어서 올렸는데 이게 A고 이게 B인데 대칭 이동해서 뒤집어서 올렸을 때 여기를 A, FA 그 다음에 여기를 B, FB라고 놨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높이에 떨어진다고요.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3차는 어디를 중심으로 점대칭이라고 했습니까? 3차는 어디를 중심으로 점대칭이라고 했어요? 가운데. 이거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그리고 얘랑 얘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B예요. 됐죠? 근데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대칭인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히 X축이 떨어진다면 이걸 뒤집어서 올렸을 때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올렸을 때 사실은 이 모양하고 요 모양이 좌우 대칭을 띌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아까 이야기로 놓고 보면 여기 요 그림으로 놓고 보면 0,0이고 여기 2,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이 집어넣으면 8 빼기 10이니까 2, 마사예요. 그럼 딱 가운데는 0과 2의 가운데인 1이고요. 0과 마사의 가운데인 마이너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P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으로 P, Y축으로 P, Y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이게 X축이라는 건 이 값이 0이라는 이야기죠. P가 얼마? 여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계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대칭성하고 그래프의 개형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아유. 근데 하면은 4월에도 봐요. 뭘 봐요? 그렇죠. 3월하고 6월하고 9월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죠. 4월은 있긴 있는데 잘 안 봐요. 학교 그때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고3은 거의 매달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 아니요, 모의고사요. 학교에 따라서 뭐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3월, 6월, 9월은 꼭 보고 7월은 볼 때 안 볼 때 있고 5월도 뭐 조금씩 다르고요. 그냥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3 되면 진짜 순식간에 가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중3이고 특목고 갈 거 아니면 사실 내신은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고3은 절대 안 그럽니다. 고3은 내신은 내신대로 그 수능은 수능대로 신경 써야 돼요. 모의고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의고사도 준비하죠.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 풀죠. 8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잘 안 봐요. 네. 10월도 있어요. 10월까지는 봅니다. 10월은 보통 보긴 보는데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수학은 떨어져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문제가 그게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게 아니고 사설이래. 교육청에서 내는 거거든요. 10월 거는. 6월, 9월만 그 평가원에서 내는 거고 나머지는 다 3월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는 건데 10월 게 왠지 모르겠는데 좀 구려요. 계산도 많고 개념보다는 뭔가 단순 계산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10월 문제는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보면 좋긴 하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월, 9월 수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요. 교수님들이 가서 만들어요, 수능은. 수능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일선 교사들 중에서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못하죠. 수능 출제하러 가면 호텔 같은 데서 몇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외부랑 연락 못하면서 지내요. 그렇죠. 거의 감금이에요. 근데 돈은 많이 준대요. 못 봐요. 볼 수만 있고 외부로 연락은 할 수가 없대요. 네, 핸드폰도 다 뺐는데. TV는 보겠죠. TV 같은 건 보는데 외부에 연락을 못 할 거예요. 외부에 연락. 무슨 투표를 해요? 그 기간 중에 없을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부재자 투표하면 되죠. 이렇게 투표하면 따로 해가지고 거기만 따로 하면 되죠. 뭐. 네, 못 봐요. 아예 못 봐요. 그 기간 동안 못 봐요. 아무도 못 봐요. 아니에요. 자식들 못 보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너희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이 간대요. 그리고 과목별로 다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명만 가는 게 아니고 과목별로 여러 명 가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갇혀 있어요? 한 200년 정도 갇혀 있어요. 자, 수능 보면 돼요. 네, 조심해서 만들고 와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수업하고요. 이따 20분 남은 거는 정석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뻘소리를 많이 해서 정석 문제 풀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나죠? 신나죠? 뻘소리가 최고예요. 선생님은 인터넷에 뻘소리에 올려가지고 부자가 될 겁니다. 궤도는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까지 다 나오신 분이. 어려요, 궤도. 네, 그리고 아니야.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닌데 박사 과정이 아마 곧 끝나거나 끝났을 거야, 얼마 전에. 사람한테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최대 최소와 미분이고요. 최대 최소와 미분은 개념이 개 간단해요. 뭐냐면 맞아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해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뭘 말하는 거냐면 최대인 y값
그리고 최소인 y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내는데 뭐 이제 이번 수업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어진 범위 내에 극점이 존재하나 확인하고요. 존재하나 확인. 그리고 그 극점하고 구간의 끝 점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걸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미지수가 있으면 범위 내에 극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케이스를 나눠서 푸시면 되고요. 미지수가 없으면 들어오는 경우엔 넣어서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빼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이 문제 풀어드릴 겁니다. 극점이 안 되면 없어요. 그렇게는 잘 안 내죠. 그러면 그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는 의미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잘 그렇게는 안 내요. 문제 그 구조상. 6단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네. 6단원 연습 문제 5번 볼게요. 자, 6단원 연습 문제 5번 보시면 문제 자연수 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 세제곱 마이너스 18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8n이 최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는 y에서 가로축이 n이고 세로축이 y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n은 뭐라고요? 자연수만 들어온다고요. 이 문제에서 쓰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값이 자연수인 그래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뭐랑 연결시키면 선생님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수열이요. 수열이죠. 네, 그래요. 수열이요. 수열하고 연결시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사실은 함수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쓰이진 않아요. 자, 그럼 요거 그림 그릴 건데요. 그림 그리려면 3차네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네요. 이게 기본이죠. 미분에서 0대점 하나, 둘이에요. 미분하겠습니다. 3n 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48. 이 0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럼 n 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16인가요? 0.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인수분해 안 되나요? 되지 않나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안 되나요? 슬프네요. 슬프네요. 선생님이 실수하진 않았죠? 네, 그러면 어디요? 죽여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0 되는 걸 찾아서 하나 알파, 하나 베타라고 놓을 거고요. 우리 알파, 베타가 근해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알파가 지금 작게 설정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기쳤네요 이거. 4 곱하기 3의 제곱이고 빼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잖아요. 그럼 4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3의 제곱 빼기 4만 남죠?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5죠. 5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오면 12 마이너스 4 루트 5를 2로 나눈 거니까요.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얼마가 돼요? 약분까지 다 때리고 나면 6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고요. 그럼 베타는 6 더하기 2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요건 루트 36이고요. 요건 루트 50이죠? 아니죠. 20이죠. 루트 20이잖아요. 2 루트 5는. 그죠? 그러면 이쪽이 더 크니까 이거 어쨌든 양수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양수예요. 그러면 여기가 양수, 여기도 양수인 구조라 느낌상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죠? 0,0은 지나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0,0을 지나는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문제에서 최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만. 왜요? 우리 n이 자연수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자연수인 친구들만 가져올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의 값이 얼마라고요? 2분의 아니죠. 6 더하기 2루트 5인데 들어올 수 있는 실제 값은 뭐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자연수만요. 그러면 요거 대충 얼마입니까? 루트 아까 22였죠? 이거 대충 얼마예요? 4점 얼마죠? 그럼 얘는 10점 얼마예요? 그럼 직전에 있는 친구나 직후에 있는 자연수가 제일 작겠죠? 그럼 우리가 넣어서 확인해야 되는 건 10을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1을 넣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저기다 10 넣으면 얼마예요? 큰 수죠. 11을 넣으면 얼마예요? 큰 수가 되겠죠? 그 중에 작은 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개너무하죠. 정석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대칭성 없어요. 2차가 아니고 3차이기 때문에 이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가깝다고 더 큰 값, 작은 값 가진다는 현재 내용만으로는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됐고요. 하나 더 하고 쉬었다가 9번 보겠습니다. 9번이요. 아주 좋은 문제고요.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다루던 유형입니다. 구간 t 더하기 1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죠? 오늘 비슷한 문제도 했었네요. 구간 t 더하기 1.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네, 폭이 1이에요. 폭이 1이고 그 친구가 t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큰 y값을 gt라고 한대요. t에 따라 y값이 제일 큰 게 달라지기 때문에 gt가 돼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6-9번입니다. 자, 그럼 요건 요렇게 생긴 게 기본이죠.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1이에요. y값은 필요하면 구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t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의 딱 가운데인 여기가 0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0부터 넣어볼게요. 0부터 요렇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점들에 t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t가 여기 있어요. 그럼 t에서 한 칸 떨어진 데가 딱 이거네요. 그럼 우리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은 누군가요? 이때죠, 이때죠. 여기가 t고 t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은 x에다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t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됐죠? 근데 t가 뒤로 옮겨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 플러스 1이면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큰 y값이 되나요? t를 집어넣었을 때죠. 언제까지요? t가 정확히 얼마일 때까지? 마이너스 1일 때까지도. 됐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뒤로 가요. 그래서 여기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t 더하기 1이면 이때 최대값은 얼마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여기 있을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은 이 친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랑 똑같은 높이. 그러다가 여기를 벗어나요. t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t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를 집어넣었을 때? t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방금 이야기를 식으로 바꿔볼게요.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언제까지? 여기에 얘가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범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미안해요. 여기가 t가 있고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는 상황까지는 t를 넣었을 때가 최대예요. 그래서 ft가 가장 큰 값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이너스 1일 때까지요. 됐죠?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여기 마이너스 2 있고 여기에 정확히 마이너스 1까지 가져오면 f 마이너스 1이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너무 먼 쪽으로 가서 이렇게 범위를 가지면 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f t 플러스 1이 가장 큰 값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제 이거 넣어가지고 식을 찾으시는 겁니다. 식 찾고요. 문제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ft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0이에요.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t값 그대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그래프가 똑같은 거예요. GT랑 FT가 똑같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1부터 여기쯤 마이너스 2 있다고 할게요. 여기까지에 대한 친구는 F 마이너스 1 누구예요? 얘죠, 얘. 얘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거보다 왼쪽일 땐 t 플러스 1이래요. y는 ft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이건 y는 ft 그래프를 무슨 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건가요? x축이라고 보면 지금 t축이죠. t의 변수로 하고 있으니까 t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이 그래프, 요 흰색 그래프가 ft나 똑같죠? 근데 그걸 뒤로 한 칸 밀라고요. 그러면 이 모양이 그대로 밀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0이었던 친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던 친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던 친구가 여기.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려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가져오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그대로 있는 이 모양.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요렇게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요런 그래프까지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 변형되면 당연하지만 최대값이 아닌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정석 문제 몇 개 더 풀어드리죠. 7시 5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석 5단원 문제 좀 보겠습니다. 정석 5단원 3번 볼게요. 5-3에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 개형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뭐 식전체의 절대값 쉬운 거니까 됐고요. 2번도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해드려 볼게요. 5-3입니다. 연습 문제 5-3에 3번 볼게요. 그러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하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식전체에 쉬운 거 아니고 x에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씌워져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에 씌워져 있죠?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이게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십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이거 그는 뭐가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건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죠. 됐죠? 그러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이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시면 돼요. 됐죠? 자, 이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몇 차? 몇 차? 최고차에게서 양수, 음수? 양수. 그럼 기본 개형 이거죠. 미분해보죠. 미분하시면 y'은 3x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0하고 2인데 우리 뭐랑 뭐 가져온다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만 가져와요. 그럼 0하고 2의 가운데 여기에 정확히 1이 있겠죠. 그 다음에 0의 왼쪽에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져오는 개형은 이거랑 이것만 가져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들은 좀 있어야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1,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8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에요. 얼마? 마이너스 1이네. 얘랑 얘, 예? 예. 네라고 한 거군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똑같네요. 됐죠? 그럼 사실은 우리 그래프는 자,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자. 여기, 미쳤어. 여기 마이너스 1 아니고 플러스 1이죠. 예? 세제곱 아니에요? 세제곱이잖아요. 뭐가요? 왜 그래요? 깜짝 놀랐잖아.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정신을 차리시면 됩니다. 돼지 같은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3차였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3차였었는데 마이너스 1,1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그래서 요만큼 가져올 거고요. 대충 그렸어요. x축과 만났는데 정확히 안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지나야 되는데 미안해요.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라 우리는 요만큼만 가져온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이 친구 위에 거 한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계수 양수인 3차니까 개형은 이거고 미분하시면요. 뭐 나와요? 3x 제곱 플러스 6x. 그럼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인 친구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딱 가운데 마이너스 1이고요. 우리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져오니까 이거 안 가져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가져올 거라서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1 뿔3 마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랑 그 다음에 1, 1 여기랑 그 다음에 0, 마3 마1, 마2, 마3 여기를 지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뒤쪽으로 이렇게 되는 친구였는데 어차피 뭐만 가져온다고요? 마1부터 1까지만 가져오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마3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구간별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많이 말씀드렸죠? 절대값 씌워져 있어도 이제 모두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못 그리면 할 수 있는 이야기 없어요. 이 문제는 그냥 그래프만 그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극대 몇 개냐, 극소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7번 보자. 자, 7번 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와 있는 그래프는 fx 그래프인가요? f'x 그래프인가요? 나와 있는 그래프 fx 그래프예요? f'x 그래프예요? 프라임입니다. 도함수가 나와 있는 거고요. 리미트 h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그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x점에서의 우미분계수입니다. x점의 우측의 순간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x의 우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x의 좌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친구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요? 도함수 그림이에요. 도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우미랑 좌미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우미, 좌미의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0이란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앞에 봐요. 지금 이게 y는 f'x예요. 그럼 이거의 양음만 따지면 됩니다.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직전 값은 양수고 직후 값은 음수죠. 그럼 지금 우미는 양수인데 좌미가 음수란 이야기예요. 미안해요. 바뀌었어요. 미안해요. 우미가 음수인데 좌미가 양수란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좌미랑 우미의 부호가 다른 거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기요. 여기 놓고 볼게요. 여기 좌미랑 우미가 부호가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같죠? 둘 다 음수죠. 그럼 곱해서 뭐가? 양수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좌미, 우미 얼마인가요? 좌미 양수예요, 음수예요? 좌미 양수예요, 음수예요? 좌측값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우측값은요? 그럼 여기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그리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이게 도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도함수가 끊어졌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점 안 찍혀 있죠. 그럼 지금 원래 그래프의 좌미 우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프의 좌미 우미가 달라요. 연속은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림을 그린다면 직전까지는 증가하다가 0일 때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외의 친구들은 연속이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미분 가능하다예요. 그럼 이거 직전 친구들은 미분 가능한 친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떻다는 거예요? 얘랑 얘가. 미분 가능하면 좌미 우미가 어떻습니까?
같죠. 같죠. 그럼 여기 친구의 사실은 좌미우미가 모두 얼마예요? 여기 지금 0이죠. 아까 선생님이 양수, 음수라고 했는데 양수, 음수 아니에요. 사실은 좌미우미가 모두 뭐라고요? 0인 거예요. 여기는요? 0이에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좌미우미는 같은 값인가요? 다른 값인가요? 다른 값이죠.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계수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두 개가 다르니까. 근데 좌미만 우미만은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점,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은 사실은 뭘 만족시키는 거예요? 0이다를 만족시키고 있는 친구들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y는 fx가. 그럼 이 점 있죠?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럼 알파의 좌미랑 알파의 우미가 같은 거죠. 맞습니까? 네, 스무스하게 연결된 구조로 알파의 좌미랑 알파의 우미가 같아요. 그리고 그 값이 얼마인 거예요? 현재 이런 그림이라면 0인 거예요. 됐습니까? 베타라고 놓으면 베타의 좌미랑 베타의 우미가 같나요? 베타의 좌미랑 베타의 우미가 같나요? 아닌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좌미만 놓고 보면 양수, 우미만 놓고 보면 음수니까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맞다고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17번 볼까요? 17번 보시면 아까 x 하나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라 이건 식 세우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세요. x가 0보다 커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주어진 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거 영어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요. 여러분 이거 볼까요? 얘랑 얘 비교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얘랑 얘 비교하면 x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모든 x의 부호가 바뀌어서 얘가 됐잖아요. y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y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축 대칭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친구는 x축 대칭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되겠네요. 이거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되고 몇 차죠? 3차예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기본계형은 이걸 거예요. 기본계형은 이건데 우리 0보다 클 때만 가져올 거고요. 자, 이 친구가 0 되는 점이 무조건 하나 있네요. A, B에 관계없이. 0이죠. 인수분해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0,0을 지나요. 그러면 여기 점 위에 어딘가에 0,0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1에서 극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 1에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면 지금 요 1의 극값을 가질 때 영향을 주는 친구는 얘겠죠. x가 0보다 클 때 식은 이걸 쓰기로 했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0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여기가 x축, y축이야. 그러면 요렇게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져오면 극값을 가질 수 있나요?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1인 게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0,0이 있어요. 그럼 요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극값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여기 두 개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개 중에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겠네요. 여기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보단 여기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럼 뭐만 안 되는 거냐면 0,0이 여기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0,0이 여기 있어서 이거 가져왔는데 극값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친구 0,0이 이 극점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극점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커도 되고 둘 다 0보다 커도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뭐라고요? 둘 다 음수인 거 안 된다고요. 됐죠? 그럼 요거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분해서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요걸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 뒤집어가지고 마저 이야기해 주시면 개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계산을 좀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식 중심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1이다까지 넣으면 A랑 B에 대한 내용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6번을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26번 몇 차 함수인지 혹시 나왔나요? n 플러스 1차. 우리가 알고 있는 3차나 4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개형 그릴 수가 없어요. 외운 방법으로 개형을 그릴 수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증간표를 쓰는 겁니다. 증간표를 쓰는 거고요. f'x 구해볼게요. f'x는 nx의 n-1제곱. 앞에 거 미분했고요. 뒤에 거 그대로 적습니다. x-1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적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공통으로 있는 게 x의 n-1제곱이 공통으로 있고요. 남은 거는 nx-n하고 여기는 x가 남아있네요. 됐죠?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을 거예요. x의 n-1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 x로 묶으면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n은 0이에요.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점 하나는 x가 0일 때 있고요. 하나는 이거 0 되려면 x가 얼마? n 플러스 1분의 n이 있네요. n 플러스 1분의 n은 1보다 큰 수인가요? 1보다 작은 수인가요? 작죠. 0과 1 사이수예요. 그래서 우리 어딘가에 아니죠. 표 그려야죠. 뭐 하고 있어요? 표 그릴 겁니다. x, f 프라임 x, fx 이렇게 하고요. 0,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n 하고 여기에 1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었을 때 0이고요. 그럼 0보다 작은 거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음수 집어넣어요. 음수 넣으면 요거 몇 차죠? 이거 몇 차예요? 아니, 이 동그라미 친 것만. 1차죠. 1차예요. 직선 형태입니다. 직선 형태인데 여기 있는 n 플러스 1분의 n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n 플러스 1. 양수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예요? 얘는 음수죠. 이거 음수예요. 근데 음수의 거듭 제곱했잖아요. 음수의 거듭 제곱했잖아요. n-1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현재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물음표. 됐죠? 자, 근데 여기요. 0하고 n 플러스 1분의 n 사이예요. 그럼 이 친구 0하고 n 플러스 1분의 n 사이를 집어넣으면 양이에요, 음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음이잖아요.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음수고요. 양수의 거듭 제곱하면 짝홀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예요? 양수죠.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여기 명확하게 음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n보다 큰 거 집어넣어요. 그러면 양수죠. 그리고 이거 n 플러스 1분의 n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어쨌든 양수의 거듭 제곱이죠. 무조건 뭐예요? 양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양수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건 몰랐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0에서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극, 대. 그러면 이게 양수여야죠. 그래야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극대가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양수가 되려면 아까 요거 집어넣으면 얘 음수라고 그랬죠? 곱했는데 양수가 되려면 얘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음수의 거듭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려면 n-1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홀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n이 뭐란 이야기예요? 짝수라는 조건을 써야지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양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증가하겠죠. 그러면 2분의 1과 10분의 9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진대요. 극소는 얘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n 플러스 1분의 n이 2분의 1과 10분의 9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에 n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통분해서 10분의 5로 할까요? 10분의 5로 하고 하나, 둘, 셋에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면 5n 플러스 1 그리고 하나, 둘, 셋에 곱하기 10도 동시에 합시다. 그러면 10n 그 다음에
9하고 n 플러스 1.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친구 중에 짝수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정리해서 n의 범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다? 3, 4차 그래프가 아닌 증간표를 이용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다. 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아유, 테스트 보겠습니다.